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든든하게 채워드리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내일 나의 종목은 진행의 손자입니다. 근로소득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고물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는데요.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오늘도 애쓴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오늘도 내일 나의 종목은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종목 상담 시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3가지 방법 모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파트너님께 직접 여쭤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이나 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번호 샵 0082번 입력하시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정확하게 입력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들어오셔서요. 채팅창으로도 동일하게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종목 상담 도와주실 파트너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시청자분들과 인사 나눠주시죠. 자, 아까 2부에 이어서 3부는 상담을 제가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지를 않으니까 많이들 걱정을 하실 텐데 종목의 그 위치에 따라서 손절할 종목과 버텨야 될 종목을 좀 나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해서는 지금은 수익 나고 있는 사람들은 없을 거고요. 손실이 작거나 크거나 그 정도의 차이일 것 같은데 일단 1시간 동안 상담을 통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일단 FOMC까지 버텨도 될 만한 건지 아니면 종목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 도와드릴 테니까 전화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주 FOMC 회의도 있고 또 시장 분위기 경계감도 짙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접수되는 순서대로 저희가 오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 참여 방법 다시 한 번 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합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으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종목 상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스피드 상담 시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정수 파트너님의 전매 특허 시간입니다. 그럼 빠르게 달려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문자로 들어와 있는 것부터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제주은행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제주은행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강했는데 이게 이제 장중에 일단 움직이는 은행주는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거는 얘가 좀 유일해요. 다른 애들은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그렇게. 그냥 개별 흐름으로 움직였는데 움직인 뉴스는 그냥 금리 인상 수혜주로 FOMC 때 금리 인상을 1% 내지는 0.75포인트 올린다 그러니까 은행주들을 얘만 갔습니다. 얘만 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 거래가 좀 많이 실렸어요. 매수 가격이 6,800원이면 수익 좀 났을 텐데 이게 또 차별화 장세가 돼가지고 내일도 또 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떨어지면 지금 흐름들이 확 올라갔다 떨어질 때 아주 무섭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들은 잘 팔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파는 이것도 아니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버티자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지 라인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분 차트를 싹 보니까 일단 8,200원이 깨지면 비중이 100%니까 절반을 파세요. 8,200원이 깨지면. 그리고 8,000원이 깨지면
절반 이상 많이 파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떨어지면 다시 뭐 7,000원대에서 다시 사면 돼요. 그러니까 안 깨지면 8,200원도 안 깨지고 8,000원도 안 깨지면 냅두세요. 10,000원까지 가도록. 근데 만약에 깨진다 싶으면 팔고 많이 팔고 내려올 때 7,000원대에서 다시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 자, 성일하이텍이고요. 최근에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폐 배터리 뭐 이렇게 해갖고 많이 움직였던 것 같은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죠. 지난주 금요일 날 5일선 이탈을 했고 오늘은 두 음봉으로 좀 내려앉았는데 일단 다시 한 번 더 잠깐 반등 줄 수 있는 지지 라인까지는 내려온 것 같아요. 매수 가격이 9만 원대면 9만 500원이면 수익이 많이 나셨네. 비중 30%면 아직도 하나도 안 팔았다면 이거는 이 지지 라인이 깨지면 그 다음은 13만 원입니다. 13만 원으로 내려오는 거를 별로 그렇게 버틸 생각이 없다면 내일 약세를 보이면은 좀 파세요, 절반을. 그리고 반등조도 좀 파세요. 그러니까 내려와도 팔고 반등조도 팔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13만 원의 지지. 그 다음 지지 라인은 12만 5천 원 라인인데 그러니까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계속 고점은 멀어지고 계속 저점으로 내려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매수 가격은 아직 멀리 남았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한 뭔가 봉의 모습이 이제 조정을 좀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모양이 나왔는데 여기서 반등 주고 지금 지지 라인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 주는 모습이 나와도 장이래 가지고 다시 16만 원을 다시 넘어서기에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을 줘도 비중을 좀 절반을 파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 자연과 환경. 최근에 이제 뭐 태풍 때문에 이제 힘난로 때문에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핥히고 갈 거라는 예상과는 좀 다르게 일부 지역만 이쪽 밑에 뭐 부산이라든지 뭐 제주도라든지 이쪽 해안가에 있는 지방만 조금 바람의 타격이 컸지 예전에 매미처럼 뭐 전국에 뭐 경기도라든지 뭐 여기저기에 뭐 이렇게 그 서울 쪽에도 그렇게 바람 피해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거든요. 그때 매미 때보다는 아마 그랬으면은 이런 이제 건설이라든지 이런 게 막 이슈가 많이 됐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기사 보면은 홍수 피해라든지 그다음에 바람 피해가 많이 났기는 했지만 예전에 비하면은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수백조 이 정도의 손실은 아닌 것 같아서 그나마 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주가가 좀 오르다가 좀 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으로 움직일 뻔했었는데 그래서 다행이죠. 어쨌든 태풍이 그래도 잘 지나갔으니까. 지금 1,900원대에 물려 있는 거는 지금 장이 이래서 그래요. 장이 이렇고 태풍에 대한 이슈도 그냥 시큰둥하다 보니까 일단 저점까지는 다시 밀릴 거를 예상을 합니다. 밀리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좀 버텨보세요. 버텼다가 장이 다시 돌았으면 좀 올라오겠죠. 워낙 많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손절하기에는 좀 그래요. 좀 거의 1,900원대에서 지금 1,300원까지 지금 밀린 상황이면은 마이너스 30%인데 마이너스 30%대에서 손절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근데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지금 한 40%까지는 찍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찍을 수는 있지만 이미 손절은 많이 떠났고 좀 반등 줘서 한 1,600원, 1,700원 올라올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GS 글로벌 3,700원에 30%. 주가가 한동안 잘 그래도 반등을 줬는데 다시 또 밀려 내려가죠. 딱 요 8월 달서부터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처럼 한 달 내내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 구간에 걸려서 그래요. 지수가 밀리니까. 그래서 이제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네요. 지수가 2,300 요 저점 라인을 지지하고 움직이면은 GS 글로벌도 요 저점을 여기를 지지를 하고 반등을 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수가 2,300을 깬다, 밑으로 내려진다, 그럼 얘도 2,500, 2,200원 이리로 내려가겠죠. 그래서 지수랑 똑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요. 지수가 반등 주면은 얘로 반등 줄 거고, 지수가 빠지면 일로 빠질 거니까 지수 보면서 대응하세요. 지수가 저점이 깨지면 얘도 밑으로 깨지니까 그때는 손절을 잡을 것도 생각을 하면서 보유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음 카나리아 바이오.
사료주였죠. 원래는 이름이 현대사료였나요? 한일사료였나요? 어쨌든 27,800원, 27,800원. 사료주들도 7월 달서부터 해서 대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 빠져 있는데 얘는 많이 올라갔다가 빠지는 거라 아마 좀 타격이 더 아마 더 컸을 수도 있어요. 27,800원. 그거 봐요. 마이너스 37%. 현대사료였던 이제 카나리아 바이오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거든요. 생각보다. 왜냐면 그때 6월달, 7월달 대비 이미 벌써 빠졌기 때문에 그때 대비 오히려 얘는 오늘 올라갔던 거예요. 6월달, 7월달. 그래서 얘는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일단 바닥이 아직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바닥이 나오면 그때는 25,000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27,000원대까지는 좀 더 두고 보고 사료주들이 폭등하고 강하게 움직이면 그래서 대주산업, 미래생명자원, 고려산업 이런 쪽들이 최근에 좀 거래가 좀 실리면서 움직였던 쪽들이라 이쪽이 강하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도 좀 반등을 줄 수 있는데 근데 쉽지는 않아요. 지금 이 모양에서는 하여튼 25,000원까지 올라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일동제약 48,000원에 30%. 제가 아까 2부 때에서도 아직 제약주들은 터널을 지나질 않았어요. 계속 터널 구간에 있습니다. 암흑 구간에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셀트리온부터 해서 한미약품이라든지 녹십자, 제약주의 대형주들이죠. 올라가질 못하고 계속 하락하려고 그러고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제약주들도 이쪽으로 튀고 싶어도 못 튀어요. 그러면 지금은 계속 좋아야 박스권입니다. 얘는 다행히도 박스권을 그래도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 지금도 제약주가 저점이 깨져가지고 줄줄줄줄 흘러내리는 애들도 꽤 많거든요. 얘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대신에 박스권인 거지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아직은 제약주들이 약해서 쉽지는 않아요. 근데 갖고 있으면 박스권을 마무리를 하면 올 겨울에는 한 번씩 제약주들이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때에서는 수익 나오면 일단 파는 게 좋습니다. 한번 팔았다가 다시 내려올 때 3만 원대에 다시 사세요. 일단은 올라올 때 다시 파시고. 근데 지금은 안 움직인다. 겨울 되려면은 이제 11월 수능 돼야지 이제 추워지죠. 아마 그때까지 생각을 하시면서 박스권으로 계속 보유하시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 자, 보령. 자, 13,500원에 15%. 윗꼬리에 지금 길게 달았던 이 모습이 단번에 여기는 쉽지는 않겠네요. 누가 작정하고 띄워 올리고 팔아먹은 거거든요. 봤더니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팔고 그 물량을 개인들이 속고 매수를 많이 해준 것 같은데 박스권으로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하면 다행. 줄줄줄 흘러내리면서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줄줄줄줄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은 높은데요. 길게 보셔야죠, 뭐 이것도. 일단은 많이 떨어지면은 뭐 여기서 뭐 얼마까지 떨어질지 몰라. 떨어지는 칼날은 떨어지는 그 내리는 그 추세에서는 일단 8,000원까지는 볼게요. 일단 많이 떨어지면은 8,000원. 왜냐면 이 트렌드로 움직이면은 8,000원까지는 보이니까 무난하게. 근데 그렇게 떨어진다는 건 무조건 떨어진다는 뜻은 아니니까 일단 여기를 지지를 하고 반등을 주면은 12,000원 쪽에서는 한번 팔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2,000원 매도. 떨어지면 8,000원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빠르고 명료하게 많은 종목들 진단해보는 스피드 상담 만나봤습니다. 앞서 시장을 읽어주신 것처럼 이정수 파트너님께서는 시장뿐만 아니라 종목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봐주시니까요. 더 자세한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통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파트너님의 성함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 가능하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스피드 상담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 이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GSE요. GSE 종목 궁금하시고요.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6,350원에 한 10% 정도 됩니다. 네, 6,4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GSE 종목이 그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좀 시세를 줬었는데 네. 오늘은 최근 들어서 좀 천연가스 가격이 약세 보이면서 9% 넘게 내렸네요. 5,330원에 오늘 종가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네. 어떤 부분 좀 궁금하실까요? 본선까지는 안 오더라도 어떻게 네. 밑에서라도 조금 밑에서라도 팔 수 있는지. 보유하신 기간 어느 정도 되실까요? 며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GSE에 대한 현명한 투자 전략 저희 이정수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정수 안녕하세요.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GSE를 물어보셨는데 이게 장이 빠져서 그래요. 근데 지금 추가 매수를 생각하시잖아요. 네. 추가 매수는 일단 FOMC 지나고 나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장이 올라와야 올라오는데 지금 FOMC 전까지는 미국 시장도 계속 밀어낼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 밑으로 밀릴 것 같거든요, 느낌이. 네. 그러면은 이거를 추가 매수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애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실 수는 있지만 일단 FOMC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 지수가 여기 저점을 찍고 뭔가 그래도 올라가는 뭔가 이렇게 빠지고 나서 2,300에서 양봉 나오고 그렇게 올라가는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뭐 지금 GSE뿐만 아니라 그쪽 그 가스 테마뿐만 아니라 웬만한 애들이 다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반등 나오면은 이것저것 다 3에서 5%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반등 주고 많이 올라가는 10% 올라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코스닥의 종목들이 1,200개가 상승 종목으로 잡혀야 돼요. 코스피가 한 700개 정도. 그래서 두 개 합쳐서 한 2,000개 정도가 상승 종목으로 잡힐 때. 근데 오늘은 2,000개가 다 하락 종목으로 잡힐 거예요. 오늘 코스닥 하락 종목 수가 1,260개, 코스피가 749개 하락. 이게 거꾸로 돼야 됩니다.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한 2,000개 정도가 넘어야 되고 뭐 이러면서 종목들이 대부분 애들이 다 3%, 5% 올라가는 그날 추가 매수해야 되지 지금 더 떨어졌다고 어떻게 단가 낮춰보겠다고 사면은 내일도 떨어지고 모레도 떨어지고 다음 주 내내 떨어지고 다다음 주도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차라리 그냥 갖고 있는 것만 깨져서 20%, 30% 깨지면 되는데 돈 더 들어가서 30% 더 깨지면 목돈이 더 커진 상태로 깨지기 때문에 손실이 더 커지죠. 네. 그래서 시장이 바닥을 치는 거를 확인을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시장이 조금 더 밀릴 수 있으니까 뭐 생각해 보면은 한 5,000원 살짝 이탈할 수 있으니까요. 추가 매수는 FOMC 이후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얼마까지는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장이 강하게 움직이면, 그러니까 만약에 지수가 2,600까지 간다, 그럼 무조건 가는 거예요. 7,000원 가는 거예요, 그러면. 2,600 가면.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여기서 2,600 가겠어요? 차트 한번 봐봐. 여기서 2,600 가면은, 그러면은 진짜 올해 소원은 우리나라는 다 이룬 겁니다, 그러면. 2,600 갔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아요, 2,600. 잘 가야 뭐 2,500 라인 언저리? 이 정도의 느낌인데, 그러니까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2,500에서 2,550 박스권. 그래서 박스권으로 보면은 얘도 한 그 정도, 한 6,300원에서 6,500원 정도 올라오잖아요. 네. 그 정도서부터는, 그러니까 수익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서부터는 팔면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지수가 2,500으로 갔을 때 얘기인 거고요. FOMC 지났는데 2,500원커녕 2,300에서 2,400 언저리 왔다리 갔다리 거기다가 또 2,200 깨지고 2,000 떨어지고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되겠어요? 2,000 깨지면. 얘도 4,000원, 3,000원 내려갑니다. 골치 아프죠. 시장을 봐야 돼, 그래서. 시장이 2,000 쪽으로 떨어지면 얘도 3,000원 떨어지면 현재 추가 매수하면은 마이너스 45% 떨어져요. 골치 아프죠. 그래서 시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2,000이 깨지면 얘도 지금 사도 마이너스 45% 떨어지는 거를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무턱대고 막 추가 매수를 하는데
시장이 반드시 2,400, 2,500, 2,600 이쪽으로 올라가야지만 복구가 된다는 거. 종목 스스로 복구하기에는 지금은 쉽지 않는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수가 살아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얘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절반 가까이 내년에는 하락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천연가스 가격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확인한 뒤에 지수를 보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정수 파트너님이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여쭤봐 주셨고요. 82,0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이 15%라고 하시네요. 네, 한국금융지주 82,000원에 들어가셨는데 올해 1월 정도에 왔던 가격인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계속 내리고만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한 1%대 하락을 해서 55,10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한국금융지주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한국금융지주가 이제 한국투자증권이에요. 이거 증권주거든요. 증권주인데 최근에 이제 공매도를 하는 그런 이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공매도하는 증권사에 한국금융지주가 많이 잡혀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그 빚 때문에 피해가 돼가지고 여기 이제 쓰시던 분들이 전산장애 때문에 이제 뭐 피해를 봤다라는 뭐 그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미지가 지금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뭐 내리 하락하고 있는데 뭐 올라갈 생각도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증권주다 보니까 뭐 지수가 좋아야 증권주가 올라갈 텐데 거기다가 과거에 이제 카카오 관련주로 이제 엮이기도 했었죠. 근데 카카오 주가가 워낙 또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주가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반복이죠. 그럼 이번에는 이제 바닥을 끝내면 다시 올라갈 타이밍이 옵니다. 근데 아직 바닥이 끝난 거는 아니에요. 보니까 한 2년 안짝으로 조정을 한 번씩은 마무리를 하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올해가 지나면은 대략 한 2년까지는 아니고 뭐 한 24개월 중에 한 20개월 정도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때가 이제 이때가 4월 달이었으니까 20개월 정도, 올해가 지나면, 올해 12월이 딱 지나면 20개월 정도일 텐데, 그래서 올해가 딱 지나고 내년서부터 좀 바닥을 칠 것 같은 느낌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주구장창 맨날 빠지지는 않거든요. 벌써 이렇게 많이 빠졌다면, 내년에서는 좀 바닥을 잡을 것 같은데, 지금 저점이 이쪽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때 코로나 사태 터졌던 이때 35,000원, 4만 원대 지금 저점이 있어서, 지금 저점을 함부로 속단하지는 마시고 왜냐면 지금 계속 안 좋은 이슈 때문에 지금 흘러내리는 것도 있으니까 이미 82,000원대에서 물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지금 30% 물린 건 어쩔 수가 없고 뭐 그렇다고 단번에 4만 원으로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이게 줄줄줄 뭐 흐르는 느낌으로 내려가다가 또 중간에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6만 원 이상으로 반등 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주시고 아직 하락 트렌드를 못 벗겨내간 차트라서 그냥 지루하게 계속 횡보 내지는 하락 조정을 이어지는 그런 차트로 보입니다. 어쨌든 내년에서는 바닥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년까지는 잘 참고 보유만 하세요. 추가 매수해봤자 이것 여기서 더 떨어지면 4만 원까지 떨어지면은 오늘 추가 매수해도 30% 마이너스 날 수 있으니까 추가 매수할 생각은 하지 말고 그냥 더 이상은 떨어지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가지고만 있으세요. 추가 매수를 정작할 거면 그런 일이 나오면 안 되겠지만 얘가 쭉 밑으로 떨어지면은 거기서는 추가 매수해서 어떻게 한번 살려볼 수 있는 어차피 없어질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때도 마찬가지 많이 떨어졌죠.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지만 어느덧 올라가고 고점에서 또 많이 떨어졌지만 60% 넘게 떨어졌지만 또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계속 주식은 그런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이왕 많이 떨어진 거 그냥 버티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잇따른 악재성 이슈들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보유를 하면서 6만 원 선 반등을 나오게 된다면 그때 다시금 상담을 주시면 또 상황에 맞춰서 답변을 드린다고 하니까 다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네. 종목 때문에 고민되실까요? 예, 저 링크 제니시스 링크 제네시스 매수가는 얼마실까요? 6,400원에 50%. 6,40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 50%시고요. 네, 네. 아, 비중 좀 많으시네요. 예, 좀 많이 넣어가지고. 아, 쭉 매수는 한 3개월, 네. 4개월 쭉 지켜보다가 예. 요번에 최근에 넣었거든요. 근데 아. 이번에 꽈당대가 버리네, 자꾸. 네, 최근에 매수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한 2.7%가량 내리면서 6,200원에 예. 마무리됐거든요. 예, 이제 매수가 보니까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기는 해요. 예. 오늘 어떤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봐드릴까요? 아, 제가 지금 이걸 한 3, 4개월 쭉 지켜보면서 네. 이번에 매수했거든요. 근데 아, 오래 이번에- 지켜보셨네요. 예, 예.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생각은 안 하고, 이건 제가 처음에 이거 지켜볼 때는 이게 그 삼성 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 제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로봇 관련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네, 얘기를 듣고 제가 이거 매수를 쭉 지켜보다가 이번에 네. 뭐 로봇 얘기가 많이 나오길래 했거든요. 아, 근데 네.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잘 예. 매수를 한 것일지 좀 궁금하실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앞으로 어떻게 계속 가져가야 되는 건지 네. 그런 것도 좀 궁금하고 알겠습니다. 이 업체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도 네. 좀 궁금하고 예, 궁금하신 그렇습니다. 사항들 제가 바로 이정수 파트너님께 또 상담 넘겨드릴 테니까 다 여쭤보세요. 네, 네. 네, 파트너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네, 전문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링크 제네시스 지금 뭐 차트로 보나 지금 뭐 로봇 관련주 이슈로 보나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이라든지 위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충분히. 네, 네.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3개월 정도 지켜보신 것도 굉장히 좀 잘하신 건데 네. 이게 시장이 그렇죠? 네. 이게 정신을 못 차려요 지금. 예,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빠져버리건데 오늘 그래도 많이 빠진 애들 오늘 태양광 섹터들 뭐 S에너지서부터 해서 그리고 최근에 급등했던 애들 뭐 금양이라든지 뭐 장중이 20% 빠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 오늘. 네,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2.6%밖에 안 빠진 거면 이거는 굉장히 그래도 오늘 강했던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하면. 네. 왜냐하면 그동안 올라간 것도 없었으니까. 최근에 한 달 내내 거의 뭐 한 달 보름 내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점 대비. 네. 그리고 차트도 이렇게 지금 N자형으로 60에서는 좀 지지를 하고 시장만 좀 받쳐줬다면 이거는 충분히 7,000원 쪽까지는 분명히 갈 수도 있었던 모양으로 좀 보여져요. 그리고 뭐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 그 앞으로의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그 뭐 인공지능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팔. 그래서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내 이제 로봇을 인수를 해서 앞으로의 뭐 향후 뭐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이제 관리자 빼놓고는 이제 다들 자동차 만들고 뭔가 뭐 제조하는 거는 다 로봇팔이들이 다 할 겁니다. 네. 마찬가지 삼성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웬만한 기업들이 이제 로봇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고 아마 생산직들에 있는 왜냐면 지금 테슬라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차도 이런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마 이제 막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아마 그게 아마 나중에 또 사회적인 문제가 좀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뭐 테슬라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업체들이 왜냐면 사람들은 그 임금 협상이라든지 뭐 일 안 해버리겠다 그렇게 하면은 또 공장이 또 멈추고 그러잖아요. 근데 로봇들은 네. 시키면 하니까. 그래서 지금 다 자동화 공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관련주도 얘가 엮여요. 예, 그래서 제가 쭉 음. 이거 지켜보다가 이번에 매수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저가 괜찮다 그랬잖아요. 괜찮은데 장이 안 받쳐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볼 때에서는 이건 뭐 7,000원까지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고요. 나중에 그 자동화 시스템 로봇 관련 해가지고 뭐 스마트 공장 뭐 이런 거 엮이게 되면은 뭐 10,000원도 넘어갈 수도 있는 좋은 종목인데 장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뭐 금리 뭐 1% 할 거니 0.75 할 거니 미국 시장 빠질 거니 말 거니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거래도 안 들어오고 뭐 안 움직여서 그렇지. 그래도 뭐 조만간에 FOMC 잘 지나면은 시장이 그렇게 급락세만 없으면 7,000원까지는 무난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네. 길게 볼 때에서는 야 이거는 10,000원 이상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좀 욕심이고 지금은 1차는 7,000원, 2차는 7,500원, 3차는 8,000원을 두고 박스권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세요. 올라올 때마다 1차, 2차, 3차 매도하고 내려오면 또 사고 또 7,000원, 7,500원, 8,000원 이렇게 한 10번만 하세요. 올라갈 때까지. 시장 좋아질 때까지. 그래서 뭐 여기에서 계속 매매하면서 놀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 정도 가격대라면.
박스권 내에서 그렇게 그렇죠. 하면. 야. 왜냐면은 지금 이쪽 이슈로 해갖고 뭐 강하게 뭔가 이슈가 불어닥치면서 뭐 나오는 건 없잖아요. 물론 로봇 관련주 네. 이슈는 있어요, 지금도. 뭐 정부에서 로봇 뭐 육성하겠다 기사가 최근에도 나왔지만 근데 뭐 유진 로봇도 딱 차트 봤더니 다들 힘을 못 써요. 그렇죠? 예, 예. 다들 힘을 못 쓰고 있으니까 뭐 예전처럼 로봇 관련주 여기 3월 달에 이렇게 급등했었던 그 느낌은 아직은 아닌 것 같으니까 좀 작게 매매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0원 1차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심사숙고해서 또 매수하신 종목이라고 말해주셨는데요. 최근 이 시장 분위기만 어수선하지 않았더라도 굉장히 또 재료가 좋은 종목이다라고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차는 7,000원, 2차는 7,500원, 3차는 8,000원. 이 박스권에서 분할로 대응을 하면서 또 안전하게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상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수화학 여쭤봐 주셨습니다. 25,8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0%라고 하시네요. 이수화학 25,8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오늘 시장이 또 좋지 않다 보니까 이수화학도 9% 가까이 낙폭을 보였습니다. 27,500원에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25,800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또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이네요. 이수화학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바로 이정수 파트너님께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많이 올라갔던 애들이 좀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끝난 거냐 안 끝난 거냐는 일단 수급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물량을 받았네요. 네. 일단 많이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지금 가파르네요. 그렇죠. 바닥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8월 달에 제일 힘들었어요. 8월 달서부터 시장이 빠졌으니까. 근데 8월 달서부터 지금 어제 그저께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125%의 수익을 줬으니까 이거는 되게 고마웠던 종목인 거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근데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세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가긴 했지만 이 정도 떴기 때문에 조정은 25,000원, 그러니까 손실까지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거를 이렇게 많이 수익을 냈고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갔다면 지난주 금요일 날에 누가 보더라도 미국 시장이 흔들리겠다고 대놓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 하루 종일 선물이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럼 미국 시장 빠지면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으로 들어갈 게 뻔한데 떠 있는 종목들이 가파르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조정이. 그래서 이렇게 떠 있는 종목들은 많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렇더니 뭐 결국은 고점 대비 21%가 떨어졌네요. 이렇게 고점 대비 21% 떨어졌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 좀 절반이라도 좀 정리를 했거나 절반 이상을 좀 팔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근데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나요? 왜냐면 외국인들이 아직 안 빠져나가고 물량을 이렇게 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를 하면 그래서 그 조정 마무리는 1차는 한 25,000원 보고요. 2차는 22,000원, 3차도 있어요. 2만 원. 근데 3차까지는 안 내려오는 게 좋겠고 그래서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면 반등을 줄 텐데 그 반등을 준다고 해서 이걸 또 넘어간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반등을 줄 때에서 외국인의 물량이 빠져나가는지를 잘 체크를 하면서 일단 박스권으로 다시 32,000원대로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는 파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25,000원 이하로 떨어져서 손실 나는 게 좀 두렵다. 시장도 불안하고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그저께 그다음에 오늘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빠졌으니까 잠깐의 반등은 줄 수 있거든요. 거기서 물량을 한 절반 정도는 좀 편안하게 좀 정리를 했다가 반등을 주면 또 내려오면 다시 또 저점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것도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조정으로 지금 들어가기를 작정을 하고 내려온 거라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받아간 거는 뭐 큰 그림으로 뭐 길게 뭐 더 올리려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많이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차트를 봐도 일단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간 상황이니까 욕심내지 말고 들어 올릴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으로 매매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수화학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절반 정도는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고 또 나머지는 한 32,000원 선까지 지켜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전화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들리실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형 포장 대형 포장 종목 가져오셨고요. 매수가란 비중은요? 280, 807원 네. 30%요. 아, 네. 대형 포장 2,887원 네. 맞으시죠? 네네네. 네, 2,887원의 비중은 30%라고 말해주셨는데요. 네. 아, 대형 포장. 아, 작년에 그 골판지 등 좀 가격 인상 소식 전해지면서 강세를 띄웠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니까 네. 오늘은 한 2%대 낙폭을 보이면서 1,510원까지 내려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는 네. 언제쯤 하셨어요? 꽤 오래됐어요. 꽤 오래 가지고 계셨고요. 네. 어떤 네. 부분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걸 팔아야 되는지 계속 네. 갖고 있어야 되는지가 아, 오래 가지고 계셨다 보니까 좀 얼른 네. 팔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네. 대형 포장에 대해서도 또 현명한 투자 방법 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파트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종수 네, 전문가입니다. 샀던 자리가 이제 조정받으려고 이제 하여튼 고점 라인에서 공략을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차트를 보면은 여기가 약간 삼삼처럼 보이기도 하고 일단 쌍봉은 맞고요. 쌍봉을 떨어졌고 삼삼처럼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축 처지면서 이렇게 떨어지겠다고 대놓고 여기서 밀리면서 이게 무섭게 두 개 뿔을 이렇게 달고 여기서 오른쪽 어깨까지도 만들어 놓으면서 삼산을 그려놓고 있는 상황에서 공략하다 보니까 하락세가 이렇게 심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고점 두 개가 없었으면은 뭐 적당히 한 여기 2,200원대에서 한번 반등 주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도 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대형 포장은 회사는 뭐 제가 이거 예전서부터 뭐 2000년도서부터 제가 이걸 봤었던 거라 그때 당시 막 100원짜리 종목이었었던 거라 뭐 최근에서도 2020년도, 2018년도 그때도 1,000원이 안 됐던 가격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제가 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코로나 이후에서 뭐 갑자기 재지 관련주들이 급등할 때에서 많이 올라가갖고 야 얘가 3,000원도 가는구나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거의 뭐 3,000원은 주가의 긴 역사를 볼 때에서는 오래됐어요. 한 20년 걸쳐가지고 올라왔던 것 같은데 또 하락세가 좀 멈춰야 될 것 같고요. 뭐 회사가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실적을 봐도 실적은 꾸준히 나와요. 그래서 물타기를 지금 말고 장이 좀 돌아서는 상황이 좀 나오면은 물타기를 좀 해보시고 지금은 계속 떨어지는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네. 뭐 올라갈 생각이 없어요. 지금 차트가.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한 3개월만 두고 보세요. 3개월 정도 두고 본 다음에 다시 이게 조금 이제 올라가는 모양이 잡히면서 네. 2020년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서 뭔가 여기가 아니더라도 뭐 과거의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쭉 맨날 떨어지다가 이제 좀 올라가려고 변동성을 주면서 막 뭔가 좀 우상향으로 좀 올라가려는 뭔가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장기 투자해야 돼요. 장기- 갖고 있으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2,800원대 거의 3,000원대 자리가요. 네. 이게 몇 년 만에 올라간 거면 20년 만에 올라간 엄청난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00원, 500원, 800원 여기서만 움직이고 많이 올라가야 1,000원대에서 놀던 종목이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 이상하게 얘네들이 이상하게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슈가 탁 돼가지고 그때 재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20년 동안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데 20년 동안 1,000원대에서 놀았던 애들이 갑자기 이렇게 급등을 한 거거든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겠죠, 당연히.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20년 내내 공부했던 그 친구가 수능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수능 점수가 반토막밖에 안 나왔는데 그거 뭐 20년 공부한다고 그거 올라오겠어요? 네. 쉽지 않단 말이에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늘 평균이 그 정도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1,000원대로. 그럼 1,000원대 또 내려왔다가 또 뭔가 삘 받으면 또 급등하면서 언젠가는 또 가기는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20년 만에 최고점을 올라온 저 3,000원대로 올라오는 걸 바라는 거는 쉽지는 않고 한 1,000원대에서 놀았을 때에서 물타기를 잘해야 돼요, 다시.
어차피 회사는 망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실적이 계속 꾸준히 나는 회사니까 없어지진 않으니까 언젠가는 복수할 수 있는 기회는 온다. 그 얘기고요. 한 1,000원대에서 추가 매수를 왕창 해가지고 길게 한 4년, 5년 버티다 보면은 1,000원대에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4년, 5년 버티면 2,500원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닥 대비 150% 먹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서 빠져나오려고 해야지 이게 여기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바로 올라가기를 기다렸다가는 시간만 보내다가 1년, 2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지쳐가지고 그냥 손절하고 대부분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복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면 제가 플랜 한 5년 정도 잡아드릴게요. 1,000원에 내려올 때 사서 5년을 묻어가겠다. 일단 1,000원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고가가 있잖아요. 한 10만 원에 있거나 5만 원에 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면은 이게 고가가 작년에 고가가 5만 원이면 5만 원에서 1,500원이 떨어졌으면 지금 추가 매수해서 냅둬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 20년 만에 고가가 지금 3,000원대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근 가격이 뭐 1,000원대가 아니고 100만 원 올라갔다 내려갔어요. 그러면 당근 가격이 한 개가 100만 원 갈 일이 있겠어요, 지금부터? 실질적으로? 수박이 요만한 게 100만 원 갈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런 가격을 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가격이 올라오려면은 전 세계 수박이 딱 한 개 남으면 100만 원 하겠네요. 100만 원이 뭐야? 한 1억, 한 100억은 하겠네요. 그러니까 그럴 일이 잘 안 나오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1,000원대까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000원에서 추가 매수해서 확 들어올릴 때 빠져나오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최고점에 물린 거는 그렇게 그래도 다행인 건 이거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실적이 엉망이거나 적자 회사였으면 상장 폐지 위험까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상장 폐지 당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타기만 잘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대형 포장 종목은 좀 더 긴 호흡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략 참고하시면서 좀 큰 도움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든든한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시적인 흐름뿐만 아니라 종목 히스토리 그리고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이어가실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실시간 소통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정보 도와드릴까요? 세종 메디칼요. 세종 메디칼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3,910원에 10%요. 3,91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10%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세종 메디칼 3,910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종가랑 같으시네요. 네, 오늘 들어가셨어요? 네, 오늘 그러면 종가 베팅 하신 걸까요? 네. 오늘 종가 베팅 하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수익 보고 나오고 지금 오늘 다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도 또 좋은 추억이 있는 종목이네요. 다시금 이번에도 매수하셨는데 또 좋은 추억을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바로 이정수 파트너님께 종목 상담 넘겨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샀네요. 네, 오늘 외국인들이 좀 샀는데, 근데 지금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좀 더 밀릴지도 모르겠는데, 네, 일단 많이 빠진 상황은 맞고요. 고점 대비 한 50% 빠졌거든요. 그리고 의료기기 관련 쪽이라 뭔가 지금 뭐 이제 이슈가 조금 뭔가가 좀 나와야 될 텐데, 뭐 딱히 지금 차트가 계속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뭔가 이슈도 없으니까 거래량도 그렇게 시원하게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하락을 어쨌든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단 자리를 하락을 마무리하는 좀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종가 매수한 거는 이제 종가 대응은 내일 반드시 올라가야지만 되는 거고 올라가지 않으면 바로 손절하는 걸 원칙으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내일 안 움직이면은 잠깐 후퇴했다가 더 떨어지면은 바닥에서 FOMC 지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 갖고 복수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일 만약에 올라가면은 또 욕심내지 말고요. 올라가도 좀 파세요, 좀.
수익 나면 팔고 손실 나도 좀 팔고.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좀 버틸 수 있습니다. 지금 비중이 10%인데 현금 네. 비중이 50% 이상 남아 있고 얘를 10% 정도 사서 나머지 더 추가 매수할 여력이 있다면 뭐 오늘 물린 거 만약에 내일 안 올라가면 내버려 두고 더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FOMC 지난 다음에 시장이 저점을 지지하고 반등 주면 얘도 저점에서 반등 주면 뭐 4,500원까지는 갈 테니까 네. 뭐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하는 방법도 있는데 근데 지금 뭐 미국 시장이 아직 그렇게 FOMC 전에 반등을 세게 주거나 아직 그런 시그널 자체가 없으니까 좀 질질질 흘러내릴 걸 보면은 내일 얘가 올라가면은 다시 또 흘러내릴 것 같아서 하여튼 수익 나면 바로 파시고 떨어지게 되면은 추가 매수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럼 추매 언제 하면 좋아요? FOMC가 그러니까 FOMC 미국 시장이 이제 목요일 날 발표니까 우리나라 목요일 날 아침에 결과를 보고 미국 네. 시장이 괜찮으면 그때 해도 되고 아니면 아예 그냥 다 끝나고 금요일 날 네. 확인하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FOMC가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이 별 일이 없을 때 네, 근데 그때 지금 하시는 게 좋죠. 근데 제가 지금 여윳돈은 있거든요. 더 많이 빠져도 대매수해도 될까요? 더 많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들이 올라가려면 시장이 안정화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만 안정화되면은 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도 다 많이 빠져 있으니까 살 종목은 네. 많아요. 아, 근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8월 달서부터 작년 8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올해 8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내일이 맨날 빠지니까 지금 아주 징글징글해갖고 지금 다들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러거든요. 그 왜 그런 거냐면은 뭔가 종목을 샀는데 올라가지도 않고 계속 떨어지니까. 이게 왜 그러냐? 시장이 떨어져서 그래요. 네.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여기서 여기로 떨어지지 않고 요 정도에서 지지하고 8월 말에서 올라가서 2,600, 2,650으로 가 있었다면 네. 지금은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들 지금 뭐 돈 많이 벌었으니 지금 돈 얼마나 수익 30% 났나 50% 났나 지금 이러고 있을 텐데 지금 마이너스 30%냐 마이너스 40%냐 뭐 지금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시장이 일단은 안정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FOMC 때 지나고 나서 종목들이 좀 반등을 주고 좀 강한 흐름들이 나오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또 해보시고 네. 만약에 계속 떨어지는 흐름으로 만약에 FOMC 지났는데도 막 폭락이 막 더 떨어진다. 네. 그러면 그냥 던져버려요. 그냥 일단 던졌다가 더 싸게 사면 되죠. 그러니까 FOMC 지나고 시장 상황 보고 추가 매수를 결정하시는 게 좋고 어차피 그래봤자 오늘 지났으니까 화, 수, 목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매도를 하고 빠지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수 파트너님 보니까 주말에도 쉬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주말 무료 강연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예정일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지난번하고 주제는 똑같은 건데요. 결국은 네. 이 시장이 살아날 거냐 말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 이제 서울경제 이스튜디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에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다시 이제 박 PD와 지난번처럼 이제 토론 형식으로 이제 하면서 또 얘기를 할 텐데 일단 시장이 그때 FOMC가 끝난 다음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더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으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많은 분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겨울 압도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성공투자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1시 유튜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로 꼭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